케냐 정부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 컴퓨터 교육을 의무화하라. 하지만 정작 시골 학교 대부분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조차 속으로 말했죠.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1년 후 전 세계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케냐의 외딴 시골 초등학교. 그곳에서 시작된 변화가 전 아프리카로 퍼진 겁니다. 그 모든 출발은 단 하나, 작은 은빛 씨앗 하나로 시작된 한국의 기적이었습니다. 포기와 절망 사이에서 피어난 작은 은빛 씨앗. 한국이 건넨 이 손길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암브라 와무이루입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작은 마을 마차코스에 있는 음화부니 초등학교의 교사예요. 제 이름은 키쿠유어로 비를 가져오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곳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메마른 가뭄 같은 절망만이 있었어요. 저는 나이로비 빈민가 키베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름도 모르고 어머니 냔젠가는 시장에서 토마토를 팔아 우리 5남매를 키우셨죠. 우리 집은 판자와 골판지, 비닐로 만든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비가 오면 지붕이 새서 바가지로 빗물을 받아야 했고 건기에는 먼지가 틈새로 들어와 기침이 끊이지 않았죠.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토마토를 팔아번 돈으로는 하루에 우갈리 한 그릇이 전부였죠. 운이 좋으면 콩 몇 알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옥수수 가루를 물에 끓인 죽이 우리의 유일한 식사였어요. 밤마다 배고파서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간신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음화부니 초등학교에 첫 발령을 받았을 때 저는 가슴 가득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키베라에서 자란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 아이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교육을 해주겠다는 큰 꿈을 안고 말이죠. 하지만 학교에 도착한 순간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음화부니 초등학교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거든요. 건물은 낡아서 금이 가 있었고 지붕은 녹슬어 있었어요. 교실 안으로 들어서니 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6학년 교실에는 85명의 아이들이 빼곡히 앉아 있는데 책상은 겨우 20개밖에 없었죠. 아이들 대부분은 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책상 삼아 공부해야 했어요. 칠판은 너무 낡아서 분필로 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고 교과서는 10년도 더 된 것들이 너덜너덜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이었고 옷도 헤어져서 기운 자국이 여러 개 있었어요.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이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키베라에서 봤던 절망적인 시선이 여기서도 느껴졌거든요. 첫 수업을 하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인사했을 때였죠. 몇몇 아이들은 졸고 있었고 나머지 아이들도 무기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동료 교사 음툰다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와무이루 선생님, 여기는 꿈을 갖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아이들 대부분이 중학교도 못 가고 농장에서 일하거나 도시로 떠나버려요. 그의 말에 제가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반박하자 그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몇 년 지나면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제 마음을 바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실에 혼자 앉아서 낡은 책을 읽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12살 정도의 그 아이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제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있니? 제가 물어보자 그 아이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크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는 자신을 오치행이라고 소개했죠. 선생님, 컴퓨터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이 기계로 전 세계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니. 오치행의 눈망울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어요. 오치행, 너는 컴퓨터를 본 적이 있니? 아니요, 선생님. 하지만 언젠가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컴퓨터로 멋진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은, 아니 이곳의 모든 아이들만은 제가 겪었던 절망을 겪게 하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해는 정말 힘들었어요. 85명을 상대로
제대로 된 수업을 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현실에 타협하게 되었죠. 동료 교사들처럼 그냥 주어진 교과서만 가르치고 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장의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을 다시 흔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치행이 6학년이 되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진학을 포기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선생님, 저는 정말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요. 나중에 컴퓨터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마을을 도와주고 싶어요. 오치행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죠. 다시 처음 교사가 되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겠다고요. 그때 마침 케냐 교육부에서 믿지 못할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ICT 교육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공문이었죠. 케냐 정부와 국제협력단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정부에서 오는 지원이 우리 같은 시골 학교까지 도달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2018년 9월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낡은 트럭 한 대가 우리 학교 앞에 멈춰 선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밖으로 뛰어나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트럭 한 대가 저와 아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요. 트럭에서 내린 건 젊은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는 우리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김동훈입니다. ICT 교육 전문가예요. 처음 보는 낯선 동양인 남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했죠. 김동훈 씨는 트럭 뒤편으로 가서 무거워 보이는 상자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상자를 내릴 때부터 아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죠. 상자마다 한국어와 영어로 뭔가 적혀 있었는데 교육용 태블릿, 태양광 충전 시스템 같은 글자들이 보였어요. 김동훈 씨는 땀을 흘리며 총 6개의 큰 상자를 운동장 한가운데로 옮겼습니다. 그가 첫 번째 상자를 열어보이자 아이들이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반짝이는 은색 태블릿들이 정교한 포장재에 쌓여 차곡차곡 들어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상자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저게 진짜 컴퓨터예요? 만져봐도 되나요?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이 쏟아졌죠. 하지만 뒤에 서 있던 동료 선생님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음툰다 선생님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와무이루 선생님, 저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 학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되기 일쑤인데 전기 먹는 기계를 가져다줘서 뭐 하자는 건지. 다른 선생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정부에서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현실은 생각 안 하고 겉보기만 그럴듯한 걸 보내놓고는 성과를 냈다고 하죠. 은투 선생님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비싼 기계들 몇 달 못 가서 고장나면 누가 수리해요? 부품비는 또 어떻게 마련하고요? 저도 태블릿을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얇고 가벼운 기기 화면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타나는 게 신기하긴 했지만 동료 선생님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우리 학교에서 이런 첨단 기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데 김동훈 씨가 작은 상자에서 꺼내 보인 USB를 봤을 때는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손가락만한 크기의 평범한 은색 USB였거든요. 저 조그만 걸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음툰다 선생님이 비웃듯 말했어요. 설마 저 USB 하나로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운다고요? 우리가 바보로 보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온 전문가라더니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평범한 USB인데 정말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태블릿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 작은 USB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죠. 김동훈 씨는 우리의 걱정을 알아차린 듯 태양광 충전기를 보여주었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거예요. 낮에 햇빛으로 충전하면 밤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의심스러운 건 작은 USB였습니다. 보기에도 그저 평범한 은색 스틱에 불과했죠. 잠시 후 김동훈 씨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설명해 주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이 USB에는
한국의 최고 교육 전문가들이 개발한 콘텐츠가 담겨 있어요. 수학, 과학, 영어는 물론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밍까지 배울 수 있는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이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가장 놀란 건 프로그래밍 교육 내용이었어요. 진짜 우리 아이들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나요? 제 질문에 김동훈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인데 초등학생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블록을 조립하듯이 명령어를 연결하면 간단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런 첨단 기기를 다룰 수 있을까? 컴퓨터를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을까? 김동훈 씨가 말했어요. 와무이루 선생님, 아이들의 가능성을 믿어보세요. 제가 3일간 함께 있으면서 시작을 도와드릴게요. 그 3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첫째 날은 그야말로 혼란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은 태블릿을 켜는 것조차 어려워했거든요. 터치스크린이 신기하기는 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죠. 몇몇 아이들은 화면을 너무 세게 눌러서 경고음이 나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무서워서 만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김동훈 씨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었죠. 한 명 한 명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천천히 알려주었거든요. 이렇게 살짝 터치하면 돼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기계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온 친구예요. 특히 오치행은 눈을 반짝이며 열심히 배웠어요.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제가 터치하니까 반응해요. 그 아이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덩달아 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김동훈 씨는 USB 안의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주황색 고양이 캐릭터를 보고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 고양이가 우리말을 들을까요? 한 여학생이 물어보자 김동훈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명령을 내리면 저 고양이가 움직일 거예요. 마법 같죠? 그리고 블록을 끌어다가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10걸음 움직이기. 블록을 끌어다 놓고 실행 버튼을 누르자 정말로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우와, 진짜 움직여. 저도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요? 교실이 순식간에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아이들도 앞으로 나와서 직접 해보려고 했어요. 오치행이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에서 고양이가 움직이는 걸 봤을 때의 표정을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눈이 동그래지며 우와 하고 소리치더니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기 봐. 내가 컴퓨터한테 명령했는데 정말로 움직여. 내가 마법사가 된 것 같아. 그 순간부터 아이들이 완전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태블릿 앞에 모여 앉아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서로 가르쳐주고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면 함께 환호했죠. 평소에 내성적이었던 아킨이라는 아이도 저는 고양이가 춤추게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약속한 3일이 지나고 김동훈 씨는 떠나야 했지만 떠나기 전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교육 가이드북과 함께 긴급 상황에 연락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였어요. 와무이루 선생님, 혼자 하기 어려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우리는 팀이에요. 김동훈 씨가 떠난 후에도 아이들의 열정은 계속 타올랐어요. 아침 일찍 와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집에 가서도 머릿속으로 블록을 조립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정말 감동했죠.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목소리를 높인 건 오치행의 아버지였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도 맨날 그 기계 이야기만 해요. 농사일 도와야 하는데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치행의 어머니 아티에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컴퓨터 가지고 논다고 밥이 나와요? 우리 같은 가난한 농민 자식이 그런 공부해서 뭐 해요? 차라리 농사 기술이나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더 큰 문제는 마을 족장인 은보코 할아버지의 반대였습니다. 은보코 족장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 직접 찾아와서 저에게 강하게 항의했어요. 와무이루 선생님, 아이들이 전통을 잊고 서구 문물에만 빠져 있소.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런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고 있지.
더군다나 외국에서 온 이상한 기계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니. 이건 우리 문화를 파괴하는 일이요. 당장 중단하시오.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마을 위원회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어 태블릿 사용 금지 안건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지경이었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프로그래밍을 하던 아이들이 점점 주눅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부모님께 혼이 나고 온 아이들은 태블릿을 보는 것조차 죄스러워했죠. 오치행은 어느 날 저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그러는데 제가 컴퓨터 공부하면 나쁜 아이가 되는 거래요.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냥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을 뿐인데.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겨우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다시 꺼져버릴 위기에 처한 거죠.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결국 저는 김동훈 씨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솔직하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했죠. 학부모들의 반대, 마을 족장의 항의와 아이들의 혼란까지도요. 김동훈 씨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와무이루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충분히 예상했어요. 제가 다시 갈게요. 2주 후, 김동훈 씨가 마차코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온 교육 전문가 팀 5명과 함께였고 더 많은 장비와 자료를 가져왔어요. 학부모들의 반대에 낙담했던 저와 아이들은 든든한 구세주를 만난 것 같았죠. 그들은 무엇보다 마을 회관에서 특별한 설명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학부모와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 주세요.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김동훈 씨의 자신 있는 표정을 보며 저도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설명회 당일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은복호 족장을 비롯해 마을의 모든 어른들이 모였고 학부모들도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자리를 채웠어요. 분위기는 차갑고 적대적이었죠. 김동훈 씨는 침착하게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아버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는 건 단순한 컴퓨터 게임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케냐의 IT 산업 현황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이로비에는 이미 수많은 IT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파리콤, 우쇼아디 같은 케냐 기업들이 아프리카 전체의 IT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아는 케냐 청년들이 월 15만 실링 이상의 높은 급여를 받고 있어요. 오치행의 아버지가 의구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에게도 가능한가요? 김동훈 씨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시골 출신 프로그래머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아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은복호 족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박했어요. 말은 쉽지만 현실은 다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복잡한 걸 배울 수 있다고 믿나요? 더군다나 농사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말이에요. 그때 김동훈 씨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배운 프로그래밍으로 직접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보게 하겠어요. 만약 6개월 안에 실질적인 성과가 없다면 프로그램을 완전히 중단하겠습니다. 약속드려요. 마을 회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속삭이기 시작했죠. 은복호 족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정말 6개월 만에 가능하겠냐고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해요. 마을 위원회에서 1시간 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마침내 결정이 났어요. 6개월간 시험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되 실질적인 성과가 없으면 즉시 중단한다는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을 문제 해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김동훈 씨와 한국팀은 아이들을 여러 팀으로 나누어 마을의 실제 문제들을 찾아보도록 했죠. 여러분이 살면서 불편했던 것들, 개선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오치행팀은 마을의 물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공동 우물이 3개 있었는데 어느 우물에 물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기 어려워서 주민들이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건기에는 물이 부족해서 새벽부터 줄을 서야 했죠. 그런데도 물이 이미 떨어져서 허탕을 치는 일이 잦았어요. 물은 가족의 생사와도 연관되어 주민들 간의 다툼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으로 물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 오치행의 제안에 팀원들이 눈을 반짝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만들지는 아무도 몰랐죠. 김동훈 씨는 USB에 들어있던 아두이노 교육 자료를 꺼내왔어요. 이걸로 간단한 센서를 만들 수 있어요. 물의 높이를 측정해서 그 정보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거죠.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에는 여러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아두이노라는 작은 컴퓨터와 센서를 연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죠. 오치행은 밤늦도록 매뉴얼을 읽으며 공부했고, 아키니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센서에 대해 설명해 드렸어요. 2주째가 되자 첫 번째 성과가 나왔습니다. 물 높이를 측정하는 센서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치행이 센서를 물통에 넣자 태블릿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죠. 우와, 정말 돼요. 아이들의 환호성이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센서의 정보를 마을 회관의 게시판에 표시하려면 무선 통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팀의 도움을 받아 저전력 무선 모듈을 연결하고 마을 회관에 작은 디스플레이를 설치했어요. 또 다른 팀은 마을 보건소의 예약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나가 팀장을 맡았는데 그 아이는 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마다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해서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휴대폰으로 예약을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이 프로젝트는 더 복잡했어요. 웹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죠. 김동훈 씨가 HTML과 자바스크립트 기초를 가르쳐 주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무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꼭 만들고 싶어요. 세 번째 팀은 농작물 가격 정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아키니가 팀장이었는데 아버지가 농부라서 시장 가격 변동 때문에 걱정하시는 걸 봤다고 해요. 근처 시장의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와서 농민들이 언제 농작물을 팔지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자.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시장의 가격 정보를 수집해야 했어요. 아키니는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근처 시장들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방법을 배웠죠. 3개월 후 드디어 물 관리 시스템이 완성됐어요. 우물의 물 높이가 실시간으로 마을 회관 게시판에 표시되는 시스템이었죠.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며칠 지나자 신기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정확하네. 어제 1번 우물이 거의 비었다고 나왔는데 가보니까 정말 그랬어. 4개월째가 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 덕분에 주민들의 물 사용 효율이 30% 향상되었어요.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들어서 시간도 절약되고 물 부족 현상도 완화되었죠. 보건소 예약 시스템은 더 큰 성과를 보였어요. 평균 대기 시간이 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마을 보건소 담당자인 니에리 간호사가 직접 감사 인사를 왔죠. 정말 놀라워요. 아이들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농작물 가격 정보 시스템을 사용한 농부들은 평균 25% 더 높은 가격에 농작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아키니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옥수수를 좋은 가격에 팔고 나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구나. 5개월째 되던 날, 은복호 족장이 학교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화난 표정이 아니라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와무이루 선생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마을의 미래를 바꾸고 있네요. 앞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어요. 수학과 과학 성적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한 거예요. 오치행은 특히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6개월 만에 혼자서도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아이는 이제 어른들도 놀랄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되었죠. 선생님, 저는 나중에 유명한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예요.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로 만들고 싶어요. 학부모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치행의 어머니 아티에노는 이제 매일 아들의 프로그래밍 공부를 응원해 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문이 마을 밖으로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인근 마을의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로 견학을 왔고 케냐 교육부에서도
공식 방문단을 보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온 교육부 관료들은 우리의 성과를 보고 놀라워했죠. 이런 시골 학교에서 이 정도 수준의 프로젝트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교육부 ICT 담당 국장의 말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할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19년 말 김동훈 씨가 또 다른 깜짝 소식을 가져왔어요. 와무이루 선생님, 한국 정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케냐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한 케냐 교사 20명을 한국으로 연수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키베라에서 자란 제가 지구 반대편 한국까지 간다니. 김동훈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이 이룬 성과가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직접 와서 더 많은 걸 배워가세요. 2020년 1월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창밖에는 구름들이 제 꿈처럼 크고 하얗게 보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라움 자체였어요. 공항 규모도 크고 깨끗하면서 체계적이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이주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서울의 첨단 학교들을 견학하고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의 연구소도 방문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교육열이었어요. 밤늦도록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도 저런 기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참관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초등학생들이 로봇을 만들고 앱을 개발하고 3D 프린터로 작품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 오치행이 생각났습니다. 환경만 뒷받침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 초등학생이 만든 앱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치매를 돕기 위해 기억훈련 게임을 개발한 거였죠. 할머니가 기억하기 어려워하셔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 아이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기술과 사랑이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구나. 연수 마지막 날, 한국 교육부 장관님과의 면담 시간이 있었어요. 장관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무이루 선생님, 한국도 60년 전에는 케냐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었고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케냐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분의 말씀이 큰 용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한 선물도 받았습니다. 최신 교육 콘텐츠가 담긴 USB와 태블릿 100대, 그리고 3D 프린터 5대였어요. 이걸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케냐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죠. 우리 학교는 이제 케냐 최고의 ICT 교육 모델 학교가 되었어요. 오치행은 2021년 전국 청소년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아이가 만든 앱은 케냐 농민들이 날씨 정보와 농업 기술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죠. 시상식에서 오치행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시골 학교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작은 USB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오치행이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죠. 2022년에는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 중 18명이 나이로비의 유명 IT 기업에 취직하거나 대학에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했거든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마을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는 대신 마을에 남아서 IT 스타트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2023년 현재 우리가 시작한 프로그램이 케냐 전국 500개 학교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5만 명이 넘는 케냐 아이들이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있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로도 확산되고 있어요. 올해 초 김동훈 씨가 다시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5년 만이었죠. 그는 우리 학교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제 우리 학교에는 컴퓨터실이 3개나 있고 아이들이 만든 로봇과 앱들이 전시된 과학관도 있거든요. 와무이루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작은 USB 하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네요. 김동훈 씨의 말에 저는 답했어요. 아니에요.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지금 저는 케냐 교육부 ICT 교육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뿌듯한 건 제가 배운 것을 다른 교사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저녁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교실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5년 전만 해도 전기조차 제대로 안 들어오던 교실에서 이제는 미래의 IT 전문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5년 전 절망의 교실에 배달된 작은 USB 하나. 그 안에 담긴 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케냐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 사랑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작은 기적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육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